아유 그냥 내 배우자 자는 걸 보면 딱해요. 딱하고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민 같은 마음으로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느끼기에는 좀 너무 이 인생 후반전이 길어요. 그 나한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젊고 이러니까 정으로 산다라는 어떤 그런 체념이나 좀 접어두기가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 배정원입니다.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28년간 우리나라에서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. 주로 성인들 성교육과 성상담을 하고 있고요. 요즘은 그 60대 이상 성교육 또 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아무래도 뭐 평균 수명이 길어지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질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자식들 독립시키고 나서 한 10여 년만 같이 살면 되니까 그때는 그냥 참고 살았겠죠.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지금 뭐 90, 100도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인생 후반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.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죠.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부부를 하더라도 그렇게 막 소통을 막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이제 그게 장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어쨌든 아이들이라는 완충제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공동의 목표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뭐 문제가 있어도 돌출되지 않고 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참고 이렇게 살았겠죠. 근데 이제 60 정도의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독립하는 나이잖아요.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마주 보는 거죠. 마주 보는데 그간에 너무 낯선 사람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아무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 중장년층을 지낼 때는 굉장히 바쁘잖아요. 아이도 키우지만 뭐 회사도 다녀야 되고 뭐 또 챙길 것도 많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둘이 좀 이 소통이 좀 없어도 그냥 경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. 근데 막상 이제 둘이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있고 또 얘기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생활에서 부딪히는 점도 더 많을 테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을까요? 당연히 다르죠. 그때는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때는 좀 목표 지향적이었겠죠. 근데 60대에서는 뭐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을 거고 그리고 예전에 그 20대 때 신혼으로 시작을 할 때는 그래도 서로에 대한 막 열정도 있고 또 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동반자 같은 느낌이 동지 같은 느낌이 있었겠죠. 근데 60이 되면 30년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그 사람은 계속 변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같이는 살지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에 설레는지 뭐 어떤 게 힘드는지 이런 어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생활만 해왔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각자 다른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게 이제 갑자기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누구세요가 되는 거죠. 60이 되면 한 30년, 40년, 길게는 40년 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오늘 내일도 다른 게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이해를 못하는 면들이 많겠죠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살아온 이력이 있으니까 고집도 생기고 자기 나름대로 또 생활에 억울함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부딪히는 거 아닐까요? 굉장히 어색하죠. 여태까지 말 안 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웃집 부인이 더 다정하고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60대를 지난 남자들이 그 회사를 그만두면 사실 만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회사 동료도 뭐 그것도 한 1년도 길죠. 한 6개월 정도 만날까? 그 은퇴한 친구를 얼마나 많이 만나주겠어요? 근데 그것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60대 이제 정년퇴직한 그 남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좀 자주 만난대요. 근데 60대 이후에 정년만 하고 연금 받는 사람과 60대 이후에 재취업이 되거나 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누가 돈을 내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말하는 것도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 좀 다르겠죠.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왜 집안에 고립되는 남자와 바깥에 나오는 남자들이 좀
다르겠죠. 근데 여자들은 어쨌든 계속 그 관계를 맺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남자들만큼 고립감을 느끼진 않겠지만 이제 그때 되면 따로 살던 남편과 거의 따로 살던 남편과 이 남편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막 계속 밥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어딘가 가야 되고 그리고 60이 넘은 남자들은 또 여자들을 따라다니는 경향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귀찮은 거죠.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범위가 있는데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. 그래서 평소에 한 뭐 50 정도 되면 왜 보통 은퇴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부인하고 관계를 좀 좋게 했어야죠. 그래서 부인하고 잘 따라다니고 부인하고 뭔가 취미를 좀 만들고 이랬으면 어색하지 않을 텐데 갑자기 어느 날 부인의 생활에 끼어들게 되면 서로 좀 불편하고 어색해지겠죠. 그런데다가 말도 잘 안 하다가 이제 사사건건 말을 하게 되면 잔소리처럼 들리고 이러니까 사실 말 시작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지나면 이제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좀 생각을 낭만적으로 해보면 어떨까. 이제 좀 더 다른 사랑을 해보는 거야. 우리는 새로 또 알아가야 돼. 뭐 이런 어떤 좀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관계라는 게 진전이 안 되잖아요. 여태까지 내가 결혼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냥 왜 각자 살았던 이 삶이 이제 60이 되면서 리유니온이 된 거예요. 다시 재연합이 된 거죠.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가려면 뭔가 왜 관심거리도 좀 같이 만들고 왜 같이 서로의 어떤 뭐 생각이나 뭐 일의 일상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또 따로 또 같이도 좀 잘 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좀 서로한테 관심 가지고 잘해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노글노글해지잖아요. 그래서 서로에게 좀 잘해주는 게 필요하고 서로 참 예쁘다, 당신 수고했다, 난 여전히 당신 좋아한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좋고요. 저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유가 되신다면 뭐 산티아고나 혹은 왜 일본의 그 왜 절 순례 같은 거 있더라고요. 일본에도.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순례길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길을 둘이 좀 같이 걸으면서 인생을 좀 반추하고 우리 결혼 생활을 좀 반추하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까를 좀 얘기해보는 그런 어떤 암송고를 받은 기분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재편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글쎄요, 이제 우리 젊었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.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든 어르신들이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해서 살아요.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유 그냥 내 배우자 자는 걸 보면 딱해요. 딱하고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연민 같은 마음으로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을 느끼기에는 좀 너무 이 인생 후반전이 길고 또 그것이 이렇게 막 사그러져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60대라고 하더라도 청년처럼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고 또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나한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젊고 이러니까 정으로 산다라는 어떤 그런 체념이나 좀 접어두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.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 자체가 가정이나 조직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. 내가 어떻게 사는가, 내 행복의 살 질이 어떤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반짝반짝하게 그래도 끝까지 좀 빛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닐까요? 그러니까 개인한테 좀 더 집중하게 된 거죠. 개인주의가 좀 많아진 그렇겠죠. 성향이 예. 개인주의라기보다는 뭐 예전에는 뭐 이래서 참고 저래서 참고 봐주고 뭐 이랬던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거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. 글쎄요. 그 60대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죠. 예전에는 신혼이혼이 결혼하고 나서 한 3-4년 안에 이혼하는 그 이혼이 황혼이혼보다 훨씬 높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역전된 게 지금 10년도 넘었어요. 사실은 넘었는데 요즘 더 많아지고 있고 60대 여자들이 황혼 이혼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혼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. 20년 전보다. 그런데 60대 남자들이 5배 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이혼을 생각하는 율이 늘었고 그리고 또
그 이혼 상담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에 이혼 상담을 하는 그 비율이 남자들이 5배가 늘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남자도 여자도 60 지나서 50 지나서 이혼을 생각한다는 건 그동안에 좀 억울함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뭐 그 가정을 책임지고 살림을 책임지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의무로 살았다면 이제 요즘은 그 후에도 애들 독립시키고도 살아갈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가 막 그렇게 막 그 이제 일을 그만둔 나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혹은 뭐 막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귀찮아하고 이러면 억울하겠죠. 내가 ATM이냐. 나는 평생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결국 나한테 오는 게 이런 그 푸대접이냐. 내가 해온 거는 뭐가 되냐. 이렇게 생각해서 억울한 것 같고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들 기르고 당신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한테 남는 게 뭐냐 이런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의무적으로 그 역할에만 되게 치중해서 그 결혼 안에서 너는 얼마나 외로워 너는 얼마나 힘들어 이 얘기를 서로 이렇게 물어보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왜 앞만 보고 가다가 어느 날 딱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고 포즈인 거죠. 잠깐 쉼. 이때 돌아볼 수 있는 게 60, 50의 그 은퇴기 나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그런 억울함들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서로 좀 다독거려 주시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조론들을 하는 거겠죠. 그냥 붙여놓고 심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혼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이혼하면 독립이 되어야 하잖아요. 자립이 되어야 하잖아요. 그럼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자립해야 되고 정서적, 관계적으로 다 자립을 할 수 있어야 이혼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서 황혼이혼을 하면 아무 준비 없이 내가 너무 외로워질 수 있죠. 계속 돈을 좀 벌어야 될 거고 있는 돈을 좀 덜 써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. 몇 살까지 살지 모르고 예전에는 보호자가 있었으니까 뭐 아프면 누구랑 뭐 같이 병원에도 가고 뭐 이랬지만 이제 다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이러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. 노년이 되면. 그리고 또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하려면 친구들 만나고 뭐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도 좀 시간이 더 많이 들 테고 돈도 많이 필요할 테고 그래서 준비할 것들이 많죠. 그래서 뭐 그러기 전에도 40, 50대 이혼할 때도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혼을 하라고 조언을 하죠.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남편 보기 싫어서 뭐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어떤 왜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외로움과 경제적인 것과 뭐 이런 저런 심리적인 독립이 가능한 사람이 이혼해서 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자유와 외로움은 동전의 양면이에요. 그렇죠. 자유로운 반면에 그만큼 외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외로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친구의 인맥 이런 것들 관리를 좀 잘 해놔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친구도 만날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 생각 없이 그냥 옆에 있는 남자가 귀찮으니까 옆에 있는 여자랑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혼을 그냥 혼자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서 그랬다가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. 이게 부부라는 게 그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같이 쌓아온 인맥이 있고 관계가 있잖아요. 근데 이혼하면 이 관계가 다 끊어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왜 부부간에는 같이 만났지만 이혼하면 한쪽 사람은 못 만나는 경우가 더 많죠. 그러니까 보면 이혼하면 더 가난해질 염려도 많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가난해질 염려가 많죠. 그래서 왜 좀 외향적인 남편을 따라서 친구들을 만났다거나 외향적인 아내를 따라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인적 관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면 내향적인 사람은 더 혼자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이혼은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.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. 그 왜 준비된 남자들도 있죠. 혼자 사는 게 좋은 남자들, 요리도 좀 잘하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잘 만나고 뭐 이러는 사람이면 이혼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냥 자기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근데 그 부인이 그걸 모든 걸 해줬던 남자들 있잖아요.
밥도 다 차려주고 옷도 다 챙겨줘야 되고 청소도 다 아내가 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관계를 다 아내들이 해오고 남자들은 편하게 따라다니는 남자였다면 이혼하고 나서 갑자기 혼자가 돼버리겠죠. 그리고 밥도 못 한두 번 사 먹지 그걸 어떻게 매번 사 먹겠어요. 이러면서 이제 좀 힘들어지겠죠. 근데 제 주변에 보면 60대 남자들이 이혼하거나 혼자 살 때 다 잘 지내더라고요. 뭐 요즘은 뭐 외식도 잘 되어 있고 배달도 잘 되어 있고 이제 좀 현명한 남자들은 자기가 요리 학원도 다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도 만나고 요리도 배우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고 얘기 들어보면 60대 남자들 되게 많아졌다고 그래요. 5, 60대 남자들이 요리 배우겠다고 온다. 그래서 요리 학원 같은 거를 운영하는 분들이 요즘은 뭐 여자들이 배우겠다는 예는 별로 없고 외국인들하고 그 나이 든 남자들이 요리 배우겠다고 많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자기네는 지금 85세가 넘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. 남자들은 발기가 잘 될수록 좋거든요. 왜냐하면 이 발기라는 게 남자들한테는 피돌기의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신체적인 얘기인 거예요. 그리고 일단 사랑받고 사랑하고 왜 애무하고 이런 데서 외로움이 좀 없어지고 그리고 왜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이러잖아요.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. 여자들은 질이라는 통로가